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4월 18일 금요일. 오늘은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쿠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가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그러면서 오늘 또 이제 뉴스를 딱 보는데 이 뉴스가 또 이제 가장 많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플로리다에서 어느 이제 대학교에서 또 총기 난사 사건이 이렇게 또 벌어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플로리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이 어제 총격 사건이 이렇게 또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2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6명의 부상자가 나왔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총기 난사 사건이죠. 네. 그러면서 그 용의자가 이렇게 또 범인이 이렇게 또 잡았다고 하는데 그 범인의 이름은 피닉스 이크너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20대라고 한다고 하네요. 플로리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이제 다니고 있는 학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엄마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의 엄마는 보안관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쉐리프래요, 쉐리프. 쉐리프, 부보안관이라고 이렇게 또 올라오면서, 그러면서 그 총기 있지 않습니까? 그 총은 어머니의 이제 총기였다. 개인 총기였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사건이 또 다른 사람들이랑 이렇게 또 연관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또 조사를 이렇게 또 해보니까 아마도 이제 단독 범행인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총기를 이렇게 또 난사를 하면서 경찰이랑 이렇게 또 맞닥뜨렸다고 하네요. 맞닥뜨리게 되면서 이제 경찰에 이제 불응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현장에서 총에 이렇게 또 맞아가지고 사망을 하지는 않고 이제 병원에 이렇게 또 이송이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2022년도에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또 졸업을 해가지고 대학교에 이렇게 또 진학을 하면서 여기에서 총기 난사 사건을 이렇게 또 벌였다고 이렇게 또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한테 이 범인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또 물어보니까 이 범인은 긍정적이고 협조적인 그런 인물이었다. 친구들한테 이렇게 또 물어보니까 그렇게 문제가 있는 그런 아이는 아니었다. 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어떠한 것들에 이렇게 또 관심사가 이렇게 또 있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니까 자동차들에 이렇게 또 관심이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마인크래프트 이렇게 또 좋아했다고 하고 자동차 게임 같은 거 이렇게 또 좋아했었다. 그냥 여느 다른 또래 남성들이랑 이제 비슷한 취미 같은 거 이렇게 또 가지고 있었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가 이런 총기 난사 사건을 이렇게 또 벌여가지고 경찰은 이 범인을 이렇게 또 붙잡아가지고 지금 조사를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다. 지금 병원에 이렇게 또 있기는 있지만 아직 정확한 동기는 이제 모르고 조사가 이제 계속 이제 진행 중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또 미국에서 이제 플로리다에서 특히 이제 공화당주이지 않습니까? 텍사스 플로리다 이런 이제 공화당 주들은 총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제 관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총기가 더 이렇게 또 많이 풀려가지고 이런 일들이 좀 더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또 이제 플로리다에서 이제 총기 난사 사건이 학교에서 또 이제 대학교에서 이렇게 또 벌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8명이나 이제 사상자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중에 2명은 사망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니까 진짜 좀 화가 나는 이런 일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제 미국에서는 그 콜롬비아 총기 난사 사건 그거 이후로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이 총기 난사 사건들은 진짜 1년에 수십 번도 더 일어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진짜 옛날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이제 범죄가 너무나 이렇게 또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총기가 너무나 이렇게 또 많이 풀렸기 때문이죠. 이 트럼프 대통령 이후로 총기는 계속 이렇게 또 많이 풀리고 있는데 이 총기에 대해서도 좀 관리가 필요해 보이지가 않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다가 이런 모방 범죄 같은 것들도 좀 더 이제 많이 이렇게 또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콜롬비아 그 사건 이후로
학교 내에서 이제 총기 난사 사건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너무나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또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뭐 불링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왕따 같은 것들이 좀 이제 학교 내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좀 이제 원한 같은 거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또 가지고 있으면은 이런 것들이 더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서로 잘 지내는 게 좋지가 않을까, 좀 더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이제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더 이상 중국에 대한 관세를 올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왜 중국에 대한 관세를 더 이상 올리지 않겠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certain point people aren't going to buy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물건들을 이제 안 살 수도 있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니 그거는 벌써 그 포인트는 지나지 않았나? 100%가 넘어서면은 당연히 지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벌써 트럼프 대통령은 말도 안 되는 과도한 과세를 벌써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 위축은 그냥 뭐 당첨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아직까지는 가격에 반영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한 몇 달 뒤에는 진짜 엄청나게 이제 곡소리 뭐 여기저기서 이제 터져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지금 알았다고? 이거 바보 아닌가? 아니 관세를 말도 안 되게 145% 아니 기존에 있었던 그 관세 플러스 뭐 145%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당연한 게 아닌가. 이걸 지금 알아채려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지금 중국에 대한 관세가 높기 때문에 미국에서 소비가 이제 안 될 것 같다.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이 GDP 이제 성장하는 거 가장 많이 이렇게 또 차지를 하는 게 소비라고 한다고 합니다. 뭐 미국에서 뭐 60%에서 한 70% 정도가 이 GDP 이렇게 또 상승하는 게 이제 요인이 소비라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미국에서 소비가 이제 급속도로 내려간다. 그러면은 미국 경제 성장률 박살이 나타나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다가 이거 뭐 질러 넣기는 질러 놨는데, 그런데 시진핑은 나한테 무릎도 꿇지도 않고 이 상태로 가다가는 내가 오히려 죽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안 할 것 같으니까 이제 관세를 이제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뒤에 이제 나중에 관세를 이제 줄이는 쪽으로 이렇게 그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는 뭐 관세를 계속 이렇게 하고 싶지만 너희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 미국인들을 위해 가지고 이제 관세를 내리겠다라고 또 이제 변명 아닌 변명을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중국의 반응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중국에서는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은 그냥 숫자 놀이일 뿐이다. 벌써 뭐 100% 이상이 이렇게 또 올라갔는데, 여기에서 더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상징적인 거 이제 뿐이지, 벌써 100% 이상이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무역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정치적으로 이 관세를 이렇게 또 가지고 숫자 놀이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중국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관세를 이렇게 또 올린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무역은 이미 끊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이 뭐야 이상하다 이거 끊겼어? 라고 하면서 이거 관세 뭐 더 이상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거 뭐 먹혀 들어가지가 않겠는데 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당신들을 위해 가지고 내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지금 중국에서도 계속해 가지고 이제 똑같이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제 중국도 이제 미국 제품들에 대해 가지고 125%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고 있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할리우드 그 영화에 대한 수입도 이제 제한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보잉 비행기 인수를 하는 것도 지금
중단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중국뿐만이 아니라 뭐 중국도 당연히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타격을 이렇게 또 입고 있지만, 그런데 이게 이제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굉장히 심각한 경제 타격을 이렇게 또 입을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은 중국에다가 H20 그 엔비디아 그 반도체 있지 않습니까? AI 칩을 이렇게 또 수출하는 것을 지금 그것도 이제 금지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서로 굉장히 좀 많은 타격을 이렇게 또 입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관세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틱톡 있지 않습니까? 틱톡도 지금 문제가 이렇게 또 많잖아요. 이 미국에서는 이 틱톡을 퇴출을 이렇게 또 시키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유예를 이렇게 또 시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틱톡 이제 거래도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한테 계속해가지고 블레임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틱톡 거래도 중국한테 달려 있다. 너네 틱톡 우리한테 팔아라. 우리는 벌써 이렇게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너네가 우리한테 잘 팔아야지만 틱톡이 이제 미국에서 계속 이제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제 미국에서도 미국 내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도 이 틱톡을 이렇게 또 사려고, 틱톡이 아무래도 미국 내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이렇게 또 끼치는 그런 SNS 서비스이다 보니까 틱톡을 이제 인수를 이렇게 또 하려고 여러 기업들이 이제 눈독 들이고 있다고 하네요. 뭐 아마존도 눈독을 이렇게 또 들이고 있다고 하고, 오라클도 이제 눈독을 이렇게 또 들이고 있다고 하고, 뭐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도 틱톡을 인수를 한다네 만다네 그런 얘기가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중국이 미국한테 빨리 이제 틱톡을 팔아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제 관세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틱톡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는 이렇게도 지금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 중국이랑 관세 전쟁을 하고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나는 시진핑이랑 좋은 관계를 유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뭔 소린지 분명히 시진핑이랑 얘기 안 하고 있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에 이제 따르는 그런 트럼피들 있지 않습니까? 트럼피들한테 그냥 브레인워시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내가 이렇게 중국을 때린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 사람들은 이 트럼프 대통령을 따른다라는 것을 브레인워시를 트럼피들한테 이렇게 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랑 이 무역 같은 것들도 이제 나중에 이제 협상을 이렇게 또 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틱톡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제 미국의 기업으로 이렇게 또 이 흡수를 이렇게 또 하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따르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계속해가지고 맞대응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거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 중국도 뭐 당연히 타격을 입을 테이지만, 당연히 미국도 심각한 타격을 이렇게 또 입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둘 다 심각한 내적인 상처만 있고, 이제 나중에는 협력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되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이제 BBC 뉴스에서는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중국 있지 않습니까? 중국 선박들에 대해 가지고 폴트 피를 이렇게 또 받으려고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중국 선박들에 대해 가지고 요금을 이렇게 또 부과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제 오는 10월 달부터 이렇게 또 시행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어떻게 폴트 피를 이렇게 또 받으려고 하는지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화물 1톤당 50달러의 요금을 이렇게 또 받으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30달러씩 증가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런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조선업을 이제 부흥을 이렇게 또 하려고 이제 목표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지금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이렇게 또 돌아다니고 있는 이 선박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중국에서 이렇게 또 제조가 되고 있는 배들이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이런 배들을 이렇게 또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중국 선박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는 이런 좀 이제 많은 요금을 이렇게 또 부과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이 조치도 이제 본다고 하면은
당연히 소비자한테 이 가격을, 이 비용을 이제 전가를 이렇게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당연히 이 중국 선박으로 이렇게 또 미국으로 이렇게 또 들어올 때 1통당 뭐 50달러씩 이렇게 또 요금을 이렇게 또 부과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제품들에 대해 가지고 50달러씩 더 내야 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비용이 이렇게 또 발생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 돈들은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야 된다는 그런 소리죠. 야,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도 본다고 하면 그 관세도 우리들이 내야 하는 것들이거든요. 다 이 비용이 우리들이 내야 하는 것들이야. 수입업자들이 내야 하는 것들이야. 우리가 이제 사야 하는 그런 물건들에 대해 가지고 비용이 이렇게 또 발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관세로 우리들한테 지금 돈을 뜯어가려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박 요금을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도 지금 우리들한테 돈을 지금 뜯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산층들 그리고 이제 저소득층들한테 돈을 이렇게 또 뜯어 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아무리 중국 선박에 대해 가지고 뭐 50달러씩 이렇게 또 1톤당 이 요금을 이렇게 또 부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매년 30달러씩 이렇게 또 오른다고 하더라도 미국 조선업 부흥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계속 이렇게 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 이제 제조업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우선 비용이 너무나 비싸고 이 미국 사람들의 임금이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뭐 7만 달러, 8만 달러잖아요. 최저임금을 받더라도 거의 대부분 이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뭐 7만 달러, 8만 달러 이렇게 또 벌고 있는데, 그런데 미국에서 그런 사람들이 막 용접을 하면서 선박을 만든다고 하면은 그 선박이 중국에서 만들면은 뭐 연봉 해봤자 뭐 10,000달러 뭐 그 정도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 그런 선박이나 미국에서 이렇게 또 만드는 그 선박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당연히 가격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나지 않을까. 그러면은 요금을 이렇게 또 내더라도 가격 그 경쟁력에서 이 미국에서 선박을 못 만들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러면은 뭐 한국은 괜찮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게 또 생각을 해보니까 아시다시피 또 이제 한국의 뭐 조선업계가 뭐 대박이지 않습니까?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이 선박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잘 만들어내는데, 뭐 중국에서 만약에 이런 이제 조치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한국은 이런 조치가 없다. 그러면 한국에서 배 수주하는 게 더 많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뭐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 다시 배를 이렇게 더 만든다네 만다네 그런 얘기는 뭐 휴머노이드 로봇가 없는 이상 사람들이 직접 가서 이렇게 또 용접을 이렇게 또 해야 하는 이상 이거는 달성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뭐다? 중상층들 그리고 저소득층들한테 비용을 지금 이렇게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이다. 간접적으로 지금 세금을 저소득층들 그리고 중산층들한테 이렇게 또 빼앗아 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부자들한테는 더 감세를 해주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나는 중국을 때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데 속내를 본다고 하면은 우리 중산층들을 지금 죽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거 좀 잘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뽑은 사람들은 중상층들이지만, 그런데 그 중산층들이 지금 곡소리가 나게 생겼습니다. 지금은 이 비용이 전가가 되지가 않았거든요. 아직은 이제 한 3-4달 뒤면은 비용이 분명히 전가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제 곡소리 나옵니다. 여기저기서 아니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인플레이션 돼가지고 이제 못 살겠다, 그 곡소리가 나오기 시작이 된다고 하면은 미국 경기 침체 빠질 수도 있어 보이지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월스트리트 조널에서는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이 중국이랑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중국에서는 이 미국 그 보잉사에서 이렇게 또 만드는 그 비행기에 이렇게 또 인수를 하는 것을
중단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중단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중국에서는 이제 미국산 항공기들 그리고 이제 뭐 항공 부품들 우선은 불매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런 조치로 인해 가지고 중국이 더 타격을 이렇게 또 입을 수도 있어 보인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중국에는 중국 내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렇게 또 제작을 하고 있는 중국 그 여객기가 있습니다. 코맥이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보잉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만드는 여객기가 있어요. 뭐 거의 보잉을 뭐 카피를 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이제 중국도 우리도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여객기를 이렇게 더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하지만 이 코맥이라고 하는 이 비행기, 이 여객기를 이렇게 더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기술들을 미국에서 이렇게 또 가져온 것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코맥, 이 중국산 이제 여객기는 글로벌 경쟁력을 이렇게 또 갖추고 있지 못하다. 미국의 기술을, 특히 이제 보잉의 기술을 거의 많이 이렇게 또 받아가지고 이 여객기를 이렇게 또 만든 것인데, 그런데 지금 뭐 불매 운동을 이렇게 또 해버리게 된다고 하면은 뭐 보잉, 뭐 비행기들도 인수도 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보잉 뭐 부품들도 이제 받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코맥이라고 하는 이 여객기가 잘 만들어지겠느냐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중국 내에서 그 항공기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그 항공기 수요를 이렇게 또 감당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코맥 비행기 그 생산이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이제 품질 문제도 이렇게 또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중국에서 비행기 인수하는 거 우선은 중단을 하긴 했지만, 중국도 이 크나큰 타격을 이렇게 또 입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서로 죽이기를 하고 있어요. 뭐 중국도 엄청나게 지금 나락을 가고 있고, 미국 역시 아니 보잉에서 중국에다가 어마무시가 많은 비행기들을 이렇게 또 팔아 제끼는데, 보잉 역시 타격을 굉장히 심각하게 이렇게 또 입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해가지고 지금 관세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은 중국이랑 가장 세게 이렇게 또 부닥치고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앞으로 이제 몇 개월 뒤면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해가지고 뭐 상호 관세 이렇게 또 한다고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3달 뒤쯤이면은 미국이 아주 또 이제 발칵 뒤집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중국이랑 이렇게 또 하고 있는 뭐 145% 이제 관세로 인해 가지고 그 가격이, 그 비용이 이제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또 전가가 되게 되면서 한 3달 뒤쯤이면은 물건 가격이, 중국 물건 가격들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오르지 않을까. 그리고 그 뒤로는 다른 나라들한테까지도 이제 상호 관세가 이렇게 또 매겨지게 된다고 하면은 그 이후로는 거의 뭐 경제 파탄이 이렇게 또 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세계 경제 대공황이 이렇게 또 올 수도 있어 보이지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신이 좀 똑바로 박힌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다 질러놓은 거 다 이렇게 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다? 지금 권한이 막강하다. 지금 입법부, 뭐 행정부, 사법부 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을 마음대로 이렇게 또 휘둘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이제 몰라요.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한이 너무나 이제 막강하다 보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요번에 이제 마지막 임기이고, 그리고 중간 선거가 있기 전까지는 엄청난 권력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할 수도 있어 보이지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내년까지. 그렇기 때문에 내년 전까지는 진짜 심각한 이 경제적인 타격, 세계 경제 대공황도 이렇게 또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 보이지가 않나,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인도네시아 있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도 뭐 상호 관세 좀 이제 많이 이렇게 또 맞는다고 하거든요. 미국이 인도네시아한테는 32%의 이제 상호 관세를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90일 유예가 이렇게 또 된 상태이면서, 그러면서 인도네시아는 이제 미국이랑 그 관세에 대해 가지고 협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인도네시아는 이제 다른 나라들에서 이렇게 또 수입을 하는 것을 줄이고 미국 상품들을 더 많이 이렇게 또 수입을 이렇게 또 확대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인도네시아랑 이제 미국이랑 무역 적자를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줄이겠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야지만 이 관세를 좀 이제 많이 내리겠다. 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제 미국 제품들 190억 달러 규모 이렇게 또 수입을 이렇게 또 하겠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중에 에너지 부분에서 한 100억 달러, 그러니까 한 뭐 기름 같은 것들, 오일 같은 것들이지 않나, 100억 달러를 이 미국에서 이렇게 또 수입을 이렇게 또 하겠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90억 달러는 뭐 식품들, 뭐 자본재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수입을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했다고 하네요. 뭐 밀가루 같은 것들, 뭐 대두, 뭐 대두바, 농산물들을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또 수입을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내에서 이렇게 또 운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 규제를 이렇게 또 완화를 이렇게 또 해주고, 그리고 인센티브 역시 제공을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인도네시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렇게 받들어총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 그 밀가루 이렇게 또 생산하는 그런 이제 협회에서는 시장 가격과 그리고 이제 경쟁력이 미국의 이제 밀가루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경쟁력에 이렇게 또 받쳐줘야지만 수입을 이렇게 또 할 수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미국산 밀가루가 뭐 경쟁력이 이렇게 또 된다고 하면은 수입을 우리도 하겠다라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현재 이 인도네시아에서 밀가루 이렇게 또 수입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40%는 호주에서 이렇게 또 밀가루를 수입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26% 그리고 캐나다에서 이제 16% 정도 이렇게 또 수입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은 단 4%만 수입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 밀가루 수입을 아마도 굉장히 많이 늘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이제 호주산, 뭐 우크라이나산, 캐나다산은 인도네시아에서 좀 많이 줄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에 반해 가지고 이제 대두 같은 것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대두는 이미 89%가 이제 미국산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뭐 인도네시아랑 그리고 이제 미국은 60일 이내에 협상을 이렇게 또 마무리를 지으려고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상호 관세를 이렇게 또 발표를 한 뒤로 90일 유예를 이렇게 또 둔 다음에 그 90일 안에 협상을 여러 나라들이랑 이렇게 또 해가지고 관세를 트럼프 대통령 권한 하에 이렇게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또 해주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아마도 계속해가지고 이제 많은 다른 나라들에서 미국이랑 이렇게 또 협상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뭐 한국도 뭐 당연히 미국이랑 이렇게 또 협상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분명히 한국도 뭐 미국산 소고기 같은 것들 더 많이 수입을 하고 밀가루, 뭐 대두, 쌀 이런 것들 더 많이 이렇게 또 수입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야, 그런데 이게 억지로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잘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나중에는 다 안 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요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우선 다 질러놓고 뭐 주먹구구식으로 만약에 여기서 나온다고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줄이고 이렇게 좀 올리고 줄이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이제 BBC 뉴스에서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에 있는 이제 주변 국가들까지 영향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받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중국이 이 미국으로부터 관세를 145%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이렇게 또 받게 되면서 중국에서 직접 이 수출을 이렇게 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남아시아를 이렇게 또 통해 가지고 수출을 이렇게 또 하려고 지금 아마 계획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까지 이렇게 또 막으려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관세를 이렇게 또 때리지 않았습니까? 베트남에도 이제 관세 때리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도
관세를 이렇게 또 세게 이렇게 또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베트남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베트남은 미국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렇게 또 수출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미국의 관세를 46%를 지금 상호관세 이렇게 맞는다라고 이렇게 또 발표를 이렇게 또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기업들이 큰 타격을 이렇게 또 입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베트남뿐만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역시 많은 좀 이제 높은 상호관세 그 율을 이렇게 또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국가별로 이렇게 또 반응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말레이시아는 우리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그 어느 쪽도 이제 선택을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미국을 이렇게 또 선택을 한다고 하면은 중국한테 두들겨 맞을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중국을 이렇게 또 선택을 한다고 하면은 미국한테 이렇게 또 두들겨 맞을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베트남은 삼성, 인텔, 박스콘 같은 그런 대형 기업들이 투자를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베트남에서 이렇게 또 생산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베트남에다가 뭐 관세를 뭐 46% 상호관세 이렇게 또 때린다고 하면은 베트남 진짜 큰일 날 수, 베트남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큰일 날 수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트남에서도 미국이랑 이 관세에 대해 가지고 협상을 이렇게 또 하려고 좀 이제 많은 노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태국 역시 미국에 이렇게 또 방문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협상을 추진 중에 있다. 라고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태국에서는 미국은 우리의 단순한 수출국이 아니라 신뢰를 할 수 있는 동반자이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숙이고 이렇게 또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캄보디아 같은 경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캄보디아는 중국의 봉제 공장이 한 90%가 거기에 있다고 하네요. 캄보디아에.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캄보디아에다가 49%대까지 관세를 이렇게 또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우선은 90일 유예가 되기는 됐지만,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이렇게 또 만들고 있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이 돼가지고 관세가 너무나 이렇게 또 세게 이렇게 또 받다 보니까, 그런데 요번뿐만이 아니라 예전부터 받았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좀 이제 더 세게 이렇게 또 맞다 보니까 이제 더 많이 이제 우회 수출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그 우회 수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막으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주변 국가들 역시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체, 중국뿐만이 아니라 그 동남아에 있는 수많은 국가들의 한테까지도 관세를 세게 이렇게 또 때리는 바람에 중국 공장들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폐쇄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중국뿐만이 아니라 이 동남아 국가들에 있는 수많은 공장들도 역시 폐쇄가 이렇게 또 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제조업이 지금 붕괴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의료 노동자 25만 명이 해고가 됐다라고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태국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태국은 매달 한 달에 매달 100개 이상의 공장이 폐쇄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베트남은 이 중국에서 물건들을 이제 미국에다가 막 수출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에다가 덤핑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덤핑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철강 같은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 덤핑을 너무나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또 맞아가지고 중국산 이제 철강에 대해 가지고 세금을 벌써 2차례나 이렇게 또 부과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동남아 국가들은 보호무역으로 지금 대응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이 중국뿐만이 아니라 동남아 국가들 역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렇게 또 변화가 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전 세계 공급망이 또다시 뒤집히게 생겼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그때도 이제 공급망이 한번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한 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이 공급망이 또 한 번 뒤집히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또 한 번 뒤집히게 된다고 하면은 우선 이 수많은 재고들 남은 거 다 덤핑을 해 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엄청난 이제 손실을 이렇게 또 낼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수많은 공방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무너지게 된다고 하면은 다시 또 다른 데서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피해가지고 또 만들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차츰차츰 다시 공급망을 이렇게 또 쌓아야 하는데, 그거 이렇게 또 만들기까지는 엄청난 타격, 전 세계 경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거의 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만큼의 경제적인 타격을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 마르코 루비오 있지 않습니까? 미국 국무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러시아랑 이 우크라이나랑 이 전쟁 그 평화 협정을 계속 이렇게 또 중간에서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별 진전이 없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한 이래 이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미국이 직접 들어가가지고 이제 조만간 이 전쟁이 끝날 것 같습니다라고 설레발 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데 전혀 끝날 기미가 보이지가 않는 거야. 푸틴도 지 멋대로 하고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미국에 왔다가 오히려 좀 이제 미국한테 쪽만 당하고 이렇게 또 가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막 욕하고, 막 비난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별로 진전이 너무나 없다. 그래가지고 이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만약에 이제 며칠 이내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가지고 이제 평화 협정에 대해 가지고 별로 진전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철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얼마 전에 파리에서 뭐 미국이 이렇게 또 중재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이제 러시아 이렇게 또 모여가지고 우크라이나 뭐 유럽 이렇게 또 모여가지고 이 평화 협정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또 논의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진전이 있기는 있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다음 회담은 런던에서 이렇게 또 열릴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협정을 본다고 하면은 별로 진전도 없고 휴전도 지금 할 것 같아 보이지가 않는다 라고 이 국무장관이 루비오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가지고 이 런던에서 이제 다음에 이렇게 또 평화협정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 며칠 이내에 진전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런던 그 협정에 거기도 이제 참석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게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전쟁,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 전쟁이 아니다. 미국은 좀 이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또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진전이 없다고 하면은 이거 우리 전쟁도 아닌데 우리는 빠지겠다라고 한다는 그런 소리죠. 야,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렇게까지 키워놓고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하루 만에 끝낸다며, 하루 만에 끝낸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놓고서 들어가가지고 전쟁을 금방 끝낸다는 식으로 이렇게 또 설레발을 이렇게 또 치다가 결국에는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다 손 놓고 빠져나오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러시아는 뭐 별다른 반응이 없다고 하네요. 지금 뭐 미국에서 뭐 푸틴 대통령이랑 트럼프 대통령이랑 뭐 조만간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 뭐 평화 협정을 한 달에 만달에 고른 얘기들이 이렇게 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 푸틴이랑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랑 직접 이렇게 또 회담을 하려는 계획은 없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는 자국의 이익을 이렇게 또 지키면서도 협상의 의지는 있다라고 언급은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이제 이 러시아가 이기는 쪽으로 이렇게 또 하면서 협상을 이렇게 또 할 수는 있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그러면서 이 미국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마르코 루비오가 이렇게 또 가가지고 뭐 30일 동안 우선 일시적으로 이제 휴전을 이렇게 또 하자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것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안 되고,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나 서로 뭐 전쟁 뭐 위반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네 만다네 서로 이렇게 또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협상이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을 때 분명히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단 하루 만에 24시간 안에 이 전쟁을 끝내버리겠다. 많은 트럼피들이 믿었습니다. 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이 전쟁도 진짜 박력 있게 끝낼 것이다. 라고 많은 트럼피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뭡니까 이게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뭐냐고.
전혀 이 진전이 없습니다. 오히려 전쟁이 더 격화가 됐어요. 더 격화가 돼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한 이래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피해를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특히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편을 좀 이제 들어주는 쪽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푸틴이 더 기세등등해져가지고 더 많은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하르키우에도 공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상자들이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고요. 수미 지역에다가도 뭐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뭐 여러 곳에 공격을 더 러시아는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대선 활동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을 때 아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바이든 대통령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단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 가지고 농담이었는데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다라는 것 자체가 코미디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 전쟁이 아니래.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활동을 했었을 때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바이든 대통령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서 그러면서 이번 전쟁은 미국의 전쟁이 아니래. 그리고 이 전쟁도 24시간 안에 끝내지도 못하고 농담이었는데 라고 얘기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어떠한 것도 해결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이랑도 지금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중국이 바닥바닥 이렇게 또 반격을 해오고 있으면서 지금 이 미국이 더 많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중국도 타격을 입고 있기는 있지만 미국도 심상치 않은 타격을 입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타격을 입는 그 대상자는 바로 우리 같은 중산층들, 저소득층들이다. 부자들이 아니다. 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적으로는 뭐 중국을 때리는 것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조금만 더 깊게 본다고 하면은 다 우리들한테 나가는 비용들이야. 다 우리들이 내야 하는 그런 비용들이야. 관세는 다 우리들이 내야 하는 것들이고 포트피도 다 우리들이 내야 하는 것들이고 다 중산층들이랑 저소득층들만 죽어나가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감세는 더 많이 해주고 감세는 더 많이 해줘. 뭐 당연히 중산층들이나 저소득층들도 혜택은 보기는 보지. 그런데 혜택을 보는 거는 굉장히 적은 거야. 퍼센티지로 본다고 하면은 똑같은 퍼센티지를 부자들한테까지 해주게 된다고 하면 부자들은 막 몇백만 달러 막 감세를 이렇게 또 얻고 있는데 우리들은 고작 해봤자 막 몇천 달러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세금으로 관세로 더 많이 뜯어가 포트피로 더 많이 뜯어가 그러면은 우리들은 맨날 사는 그런 제품들이 있잖아요. 중국에서 사고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그런 제품들에 대해 가지고 관세를 그렇게 매긴다고 하면은 아니 감세를 해준다고 하면서 관세로 더 뜯어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더 많은 세금을 내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냥 눈 가리고 앙웅 막 눈탱이 맞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플로리다에서 그 아이스 있지 않습니까? 이민 단속국이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를 플로리다 미국 시민인 사람을 붙잡았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안타이 인미그레이션 러를 이렇게 또 적용을 이렇게 또 하면서 카를로스 후안이라고 하는 어느 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이 미국인이 플로리다에서 트래픽 스톱이죠. 교통 정지를 이렇게 또 하는 와중에 불법 이민자라는 혐의로 이 아이스에 이렇게 또 체포가 됐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카를로스 후안은 조지아주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엄마 있지 않습니까? 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인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 아이스가 잡아가느냐 깜짝 놀라가지고 법정에 그 출생증명서 있지 않습니까? 출생증명서를 바로 이렇게 또 냈다고 하네요. 냈는데 그런데 플로리다의 새로운 그 반이민법, 그 안타 이미그레이션 그 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이스의 요청으로 인해 가지고 판사는 석방할 권한이 없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아직 불투명하다고 한다고 합니다. 시민권자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시민권자입니다라고 증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풀려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야, 진짜 어이가 없지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지금 미국 내에서는 백인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라틴 얼굴을 하고 있고 동양 사람 얼굴을 하고 있고 그런다고 하면은 아무리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붙잡힐 수가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시민 단체들에서 미국에 있는 시민 단체들에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미국의 시민권자를 이렇게 또 잡아가고 있는데 이거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엄청난 비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뉴스가 올랐고 있네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이스들한테 너무나 많은 권한을 이렇게 또 쥐어주다 보니까 이 권한 남용을 지금 하고 있는 아이스들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시민권자를 이렇게 붙잡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진짜 너무나 화가 나고 있는 그런 뉴스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로이터 통신에서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가지고 2025년도를 이렇게 또 들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한 이래 이 루블화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화폐 루블화가 달러 대비 40% 이상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현재 환율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달러당 80.9루블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것은 2024년도 이후로 최고치를 이렇게 또 기록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루블화를 지금 올려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이렇게 또 취임을 한 이래 러시아가 더 잘 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 스파이들이 미국에 이렇게 또 자립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도록 이렇게 스파이 짓을 이렇게 또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러시아가 이렇게 이익을 이렇게 또 얻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사람일까요? 러시아 스파이일까요? 진짜 헷갈리는 그런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러시아는 계속 이렇게 또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이 러시아 경제는 예상보다 계속 좀 이제 튼튼하다고 한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이제 전쟁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이런 무기 공장들이 굉장히 바삐 이렇게 또 돌아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이 무기들을 이렇게 또 생산을 해내면서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취임을 하다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러시아한테 좀 이제 우호적인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이 러시아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살판 났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여기 이 NPR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저지 있지 않습니까? 이 메릴랜드 이제 연방 판사는 이 소셜 세큐리티 있지 않습니까? 사회보장국 여기 이제 내부에서 이렇게 또 운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도지 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 이 도지가 소셜 세큐리티에 이렇게 또 가가지고 직원들이 그 소셜 세큐리티 이렇게 또 가가지고 미국인들 수백만 명들에 대한 그 민감한 개인 정보를 이렇게 접근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 접근을 하는 것을 다시 금지를 시키는 금지 명령을 내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수많은 이제 노조들에서 그리고 은퇴자들이 아니 지금 이 도지가 이 소셜 세큐리티 여기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상주를 하면서 일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민감한 우리 미국인들에 대한 그 개인 정보들을 샅샅이 들여보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말이나 되느냐, 우리 프라이버시 어디 갔느냐라고 하면서 이 소송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판결이 이렇게 또 나온 것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도지에서 소셜 세큐리티의 이 데이터들을 이렇게 또 가지고 수집을 이렇게 또 하면서 활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도 이제 제대로 모르고 그리고 우리들에 대한 개인 정보를 지네 마음대로 이렇게 또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말이나 되느냐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판사는 도지가 이 소셜 세큐리티 전체 데이터 시스템에 대한 무제한 접근을 이렇게 또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불공평하고 설득력이 부족하다. 도대체 도지에서 소셜 세큐리티의 정보들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접근 금지를 명령을 이렇게 또 내렸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도지는 이 소셜 세큐리티의 그 컴퓨터 망에다가 설치를 한 그 프로그램을 제거를 이렇게 또 해야 한다.
라고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미 보유를 이렇게 하고 있는 소셜 세큐리티 그 정보들에 대해 가지고 모두 삭제를 해라 라고 명령을 이렇게 또 내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도지는 소셜 세큐리티 정보를 이제 접근을 하지 마라 라고 이제 금지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부의 그런 명령들을 지금 안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큰 문제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나 많은 권력 이 남용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계속해가지고 수많은 소송을 이렇게 또 당하고 있습니다. 당하고 있으면서 그것들을 이렇게 또 막는 이 사법부 명령이 내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그냥 막가파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 도지에 대해서 이제 명령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될런지는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봐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사법부에서 이 판사들이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그러면은 법이 없어지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너네들은 법을 지켜야 돼. 법치 국가야.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법을 안 지켜. 이거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거의 뭐 독재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말이나 되는 건지 어이가 없지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경제학자들에 대한 이제 견해가 담긴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미국이 경기 침체가 뭐 들어가고 있다 만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라고 계속 이제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수많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이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에 실제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지만 심각한 침체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라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넣다 뺐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잘 이렇게 또 조절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경기 침체에는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지표들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은 경기 침체에 빠질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이렇게 세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필연적으로 경기 침체, 뭐 세계 경제 대공황을 이렇게 또 빠뜨릴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 어느 정도 이제 경제적인 타격을 주기는 주겠지만 경기 침체까지는 끌고 가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예측 불허하지 않습니까? 예측 불허하기 때문에 뭐 계속 이 상태로 밀고 간다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분명히 경기 침체에 빠질 수도 있어 보이지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미국 사람들이 사고 있는 그런 수많은 물품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도 물가가 높다고 이렇게 아우성거리고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 중국 제품들에 대해 가지고 이 관세가 이렇게 또 붙어 가지고 몇 개월 뒤에 물건들에 대해 가지고 실제로 이 가격이 이렇게 또 오른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곡소리 나오고 비명소리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경기 침체 오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선적으로는 지금 이 지표, 이 경제 지표로는 그렇게 나오겠지. 미국은 경기 침체 빠지지 않는다라고 나오겠지.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런 것도 하지도 않고 뭐 자기가 막 주먹구구식으로 미국의 경제를 이렇게 또 이끌고 간다. 그러면은 경기 침체가 필연적으로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테슬라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테슬라 소비자들이 이런 소송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테슬라 자동차들이 오도미러 있지 않습니까? 이 주행 거리가 빠르게, 고의로 빠르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테슬라를 이렇게 또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걸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왜냐 하면은 테슬라에서 이 테슬라 차량들의 오도미러, 이 주행 거리를 빠르게 이렇게 또 올린다고 하면은
이 보증 기간을 앞당길 수가 있다. 앞당기게 이렇게 또 해가지고 빨리 이제 만료가 되게 해서 이제 수리 비용을 지금 피하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이제 소비자들이 이렇게 또 집단 소송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소송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테슬라 차량을 이렇게 또 운전을 하고 있는 소송을 건 그 사람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자신의 테슬라 이제 차량의 주행거리가 실제 주행거리보다 빨리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것은 테슬라의 그 차량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지금 조정이 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자신이 테슬라 모델 Y를 이렇게 또 구입을 했는데 실제 거리보다 최소한 15% 빨리 오도미러가 이렇게 또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자신이 5만 마일이 빨리 이렇게 또 다가와가지고 기본 보증이 예상보다 빨리 만료가 되었고, 그리고 내가 이 5만 마일 이상 되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보증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10,000 정도 수리 비용이 이렇게 또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고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만약에 진짜 이 테슬라에서 이 뭐 프로그램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이 주행거리를 조작을 했다라는 것이 만약에 실제로 이렇게 또 밝혀지게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진짜 심각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테슬라는 지금도 지금 나락의 길로 가고 있는데 더 나락의 길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벌써 독일 있지 않습니까? 독일에서 테슬라 판매율이 엄청나게 수직 낙하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하게 폭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테슬라 차량들 독일에서는 아마도 이제 회복을 하기가 어려워 보인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테슬라는 앞으로 좀 더 나쁜 뉴스들이 계속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미국에 있는 수많은 부자들이 스위스 은행 있지 않습니까? 스위스 은행 계좌를 계속 더 많이 이렇게 또 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이 스위스 계좌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이제 안전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또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스위스 은행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중립적인 그런 이제 정치도 있고 안정적인 이런 이제 경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강한 이제 통화도 이렇게 또 있다. 그리고 신뢰를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법률 시스템도 이렇게 또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한테 매력적인 옵션으로 여기 스위스 계좌를 이렇게 또 열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돈을 이렇게 또 넣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있는 이 부자들 있지 않습니까? 억만장자들이 이 미국이 좀 이제 위험해 보인다라고 하면서 이제 스위스에다가 계좌를 이렇게 또 열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돈을 이렇게 또 넣고 있다. 자산을 이렇게 또 분산을 이렇게 또 시켜가지고 위험에 이렇게 또 대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런 부자들이 스위스에다가 어느 자산들을 이렇게 또 넣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뭐 현금 같은 거 아마 뭐 스위스화로 이렇게 또 바꿔서 뭐 넣거나 뭐 그러겠죠. 현금 같은 거 이렇게 또 넣고 금 같은 거 스위스 은행에다가 이렇게 또 맡기고 뭐 그러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지금 자신의 자산들을 부자들은 보호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위험을 지금 분산을 이렇게 또 시키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전 세계 경제 대공황 오지 않을까. 그리고 부자들은 그거를 먼저 잘 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행동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한 세계 경제 대공황이 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